오셨어요, 인구님들. 오늘은 최근에 이베이에서 거래한 파카 50일 코코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한 달 사이에 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저도 평소에는 이베이를 많이 구경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영 진심으로 눈길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게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만년필입니다. 평소에는 빈티지 펜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사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이번 구매는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훈훈해서 한번 구매한 타임라인을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판매자분께 영상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일단 여느 때처럼 누워서 이베이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검색해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빈티지 파카 51의 여러 색상 중에서 코코아 색은 원래 유독 인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뽀얗고 예쁘기는 한데 코코아 어감이 좋아서 더 그런가요? 어쨌든 저도 어느새부턴가 막연하게 갖고 싶어졌던 펜이었어요. 이베이에서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올릴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가격에 팔겠다 하고 아예 가격을 공시해 놓은 게 있고, 얼마 동안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 highest bidder, 이 물품을 낙찰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올려서 아무도 안 사고 기한이 끝나면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물건들, 거의 뭐 납 귀한 펜 있다고 자랑하는 수준의 매물도 있고 상태나 가격이 좀 애매해서 계속 안 팔리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평소에 파카 51 코코아도 계속 검색해보기는 하는데 이때까지는 구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매물이 있더라고요. 판매자 계정이 펜을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주로 좀 골동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었고, 이 펜도 골동품의 일환으로 집에 있는 걸 모처럼 내놓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중고펜을 살 때는 만년필을 전문으로 파시는 분한테 사는 게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분만 해도 펜의 전체 사진 외에 특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살펴보면 비딩으로 경매로 펜을 올리셨는데 시작 가격이 179.99달러였습니다. 구성품은 파카 51 코코아 컬러로 만년필과 샤프가 세트였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박스가 포함이었어요. 아마 처음부터 눈이 간 게 박스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품질도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전반적인 컨디션도 일단 뭐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샤프까지 세트로 들어있으니까 구성이 알차다 하면서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사자니 복병이 두 개 있었습니다. 먼저 파카 51은 사이즈가 두 가지 있어요. 풀 사이즈, 이게 표준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작은 데미 사이즈도 있습니다. 데미는 배럴도 좀 더 가늘어지고 캡 길이랑 배럴 길이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데미인지 풀 사이즈인지 분간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왠지 데미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오리지널 사이즈를 구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소장품을 직접 올리시는 분들은 상품 페이지란에 untested, 펜이 작동되는지 어떤지 테스트 자체를 안 해보았다고 기재하시기도 해요. 약간 옛날 타자기를 팔 때도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테리어용으로 사가시라 이런 식으로요. 이것 또한 전문 업자에게 살 때보다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찜찜하면 그냥 패스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로 한번 보내보는 편입니다. 메시지로 마음에 걸리는 위 두 가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거 있죠. 일단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셨는지 줄자 옆에 대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고 여기 포스트잇에 잘 나와요 하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줄자 옆에 됐으면 항공샷으로 찍어주셔야 제대로 판단이 되긴 하죠. 약간 개떡같이 찍혔지만 아무래도 데미 사이즈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 하트에 무장 해제되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경매였지만 비더는 저 혼자뿐이어서 자동으로 스타팅 비드 가격으로 구매가 되었어요. 미국 판매자분이었는데 미국 국내 배송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파카 51 풀사이즈인지 데미인지 모를 세트가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받았을 때도 감동이었던 게 판매자분들께서 매번 펜이 안전하게 가라고 각자의 방법대로 꽁꽁 싸주시거든요. 이번에는 소프박스 안에 이렇게 반투명한 백이랑 종이로 포장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안에는 사진으로 봤던 그 케이스랑 50일 만년필 샤프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박스가 진짜 견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크기는 역시 데미 사이즈였습니다.
립 사이즈는 파카 51은 펜에 립 사이즈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의 자기 펜 립 사이즈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제품 상세 설명에는 F립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적당한 사용감이 느껴지는 상태이고 이렇게 메탈로 된 재질은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그 부분이 살짝 파여요. 그거를 딩이라고 합니다. 아주 얕은 딩이 두어 개 정도 있는 크게 하자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파카 51의 연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거나 아주 상세하게 뜯어볼 건 아니에요. 간단히 개요만 먼저 말씀드리면 파카 51 만년필은 역대 만년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리고 아주 튼튼해서 현재까지도 쓰이는 개체들이 많은 펜이에요. 닙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배럴에 파묻혀 있는 후디드 닙이에요. 이러면 물리적으로 잉크 마름에 강해지고 펜 재질도 루사이트라는 굉장히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실사용에 최적화가 된 모델입니다. 51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파커 펜 컴퍼니가 설립된 1888년의 51주년인 1939년에 출시가 되어서 그렇고요. 지금이야 가늠만 해볼 뿐이지만 최초의 후드형 닙이고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펜이었던 걸로 봐서 위상이 엄청났던 것만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오히려 소박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한때는 최첨단 유행이었겠죠? 저도 만년필 취미를 가지게 된 초반에는 관심도 없다가 천천히 하나씩 모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펜 자체는 파카 51 코코아 색상 데미 사이즈. 전체적으로 유선형 라인이고 위에 듀얼이 살짝 포인티드 돼 있어요. 뚜껑은 안 돌리고 그냥 열면 되어서 닫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특유의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캡은 금장인데요. 12K 골드필드로 골드필드 방식은 일반 얇은 도금보다 훨씬 튼튼하고 금 중량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컨디션이 장기 쓰는 꽤 있어도 내구도 자체는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캡이 이렇게 가는 선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번 캡은 한 번에 5줄씩 폭포처럼 떨어지는 느낌으로 내려와 끝에는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식이 은근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도 여러 펜을 모아서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리스 은장이 러스트롤로의 캡보다 금장이 색깔도 예쁘고 이런 장식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캡탑에는 듀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 듀오폴드 리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듀오폴드의 코인, 듀얼이 바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파카 51도 듀얼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일 무난한 회색의 마블 플라스틱 듀얼이고요. 거기서 파카의 촘촘한 화살기 클립이 시작됩니다. 캡의 음각 장식부터 클립 메모새까지 51에서는 되게 소담하고 꽉꽉 채워진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캡을 열면 이렇게 심플한 중결링이 있고 중결링 바로 밑에 자세히 보시면 희미하게 펜의 생산 연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USA 옆에 8이 있죠? 이건 1948년도에 생산된 거예요. 숫자 하나만 적혀 있는 건 40년대 모델이거든요. 다른 펜을 보시면 얘는 6, 그래서 46년도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6 주위로 점이 3개 찍혀 있어요. 이걸로 생산 분기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46년 1분기, 48년 4분기에 생산된 파카 51입니다. 빈티지 51을 구분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서 MK 얼마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51을 정리해 볼 예정이에요.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필링 시스템입니다. 이 펜은 에어로메트릭이라는 필링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뒷배럴이 이렇게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안의 부품들은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색의 옆구리를 누르면 잉크가 나가고 떼면 잉크를 빨아들이게 돼요. 각인을 보시면 To fill, press ripped bar firmly 6 times. 이건 이 슬리브 바를 6번 누르면 풀 충전이 되는 6타임 필러입니다. 이게 그렇게 튼튼하대요. 이전에는 버큐매틱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뒷공다리만 열리고 플런저를 쭉쭉 눌렀다 뗐다 하면서 잉크를 충전했는데요. 이건 안의 다이아프램을 교환을 해줘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48년도부터 에어로메트릭 방식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파카 51은 워낙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 개체 수가 많아서 조금씩 망가진 여러 펜을 조합해서 멀쩡한 새 펜을 하나 만들기도 해요. 이번에 저는 다소 해맑게 구입을 했지만 원래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각 파츠의 연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요. 이것도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메트릭 방식은 1948년도에 출시되었다. 특히나 에어로메트릭 안에서도 6타임 필러, 4타임 필러로 방식이 나뉘거든요. 4타임 필러가 좀 더 후기 모델이고 1950년 정도부터 판매돼요. 그리고 이 에어로메트릭 필러의 데미 사이즈 모델도 1948년에 처음 나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카 51 박스
265번도 1948년에서 50년도까지 생산된 규격이기 때문에 모든 파츠들의 시간대가 맞아떨어지죠. 분해해보면 입에도 연도가 적혀있다고 하는데 저는 빈티지를 감히 분해하지는 않을 거고 특별히 다른 파츠를 보강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펜을 실제로 써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잉크들을 쭉 늘어놓고 코코아 배럴에 맞는 걸 찾아주려고 고민했어요. 최종적으로 디아민 시티 오브 런던 에디션의 피카딜리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며칠 동안 펜을 쓴 상태지만 충전 방법을 보여드릴 겸 다시 한번 충전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닙을 푹 잠기게 병에 담그고 총 6번 슬리브를 눌렀다 떼줍니다. 짜잔! 이제 시필해볼게요. 그런데요, 소소한 반전이 있었어요. 팩은 잘 나오고 피딩도 좋고 괜찮은데요, 쓸 때 묘하게 긁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봤을 땐 분할이 괜찮은데 아래 종이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요. 4선 커팅 당첨! 특별히 단차는 없는데 말이에요. 카메라에 소리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획을 그으면 확실히 긁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파카 51은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건 그을 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마치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날카롭게 느껴져요. 다른 건 다 문제 없고 사선 커팅 때문에 필감에 영향이 있는 거면 어떻게 튜닝도 못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쓰다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기분 좋은 사각임과 약간 이상하다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서 어쩌겠어요. 일단은 한동안 열심히 써보면서 손에 좀 익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나게 만년필을 구경하느라 잊혀져 있던 샤프도 간단하게 구경해볼게요. 만년필보다 직경이 좀 더 작고 길이도 좀 더 짧아져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캡도 비례해서 작아지는데 클립만 사이즈가 똑같아서 클립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커지네요. 여기도 야무지게 8 데이트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노크식으로 뚜껑을 누르면 조금씩 샤프심이 나오더라고요. 심 굵기는 0.9mm 두꺼운 샤프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특히나 필압을 좀 빼는 쪽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서 만년필 쓰는 것처럼 쓰니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제대로 힘을 주면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캡은 만년필에서처럼 그냥 뽑아주면 빠지고 지우개도 있어요. 안에 샤프심이 되게 여러 개 들어있는데 옛날 샤프심들은 원래 이런가요? 길이가 되게 짧은 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펜 구경은 모두 마쳤어요. 조심하실 것은 이베이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이벤트는 정말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대체로는 판매자의 어떻게든 제품의 하자를 최소화해 보여주려는 사진과 구매자는 그 와중에서도 컨디션을 어떻게든 가늠을 해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기싸움이 펼쳐지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펜이 엄청 소중해져요. 이번에도 즐겁게 구경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셀러랑 의사소통을 하고 환갑이 넘은 펜이 신기하게도 제 손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베이 세계를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최대한 꼼꼼히 따져보시고요.